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염정 팀장님이 가운데서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정도로 아주 빨간 양복 옷을 입고 오셨어요. 일부러 입고 나왔습니다. 좀 꿈이라도 힘을 더 실어드리고 싶어서. 약간 화가 나신 건 네, 아니시죠? 화가 나서 빨간색 입었습니다. 네, 오늘 염정 팀장님과 또 우리 창희 대표님과 하루를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서 해볼게요. 종목 OX 첫 번째 종목은요. 신택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딱 장 마감하고 나서 공시가 나왔어요. 이 하락장에도 견관 DDR5 관련주로 수혜를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시장만 좋았다면 더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두 분에게 OX로 여쭤보도록 하죠. 의견은 5로 일치가 되었습니다. 그 나온 공시 내용과 함께 앞으로 더 기대된 사안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쭉 전해주시죠. 일단은 지금 이렇게 좀 사실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그래도 잘 지지를 하고 있는 섹터가 반도체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중에서 오늘도 기판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좋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심텍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앞으로의 그 견조한 실적이라든지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뭐 지속적으로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심텍에 대한 이제 아이디어, 투자 아이디어를 좀 이야기를 해보면 패키지 기판 시장의 호황이고요. 가장 중요한 게 시장에 대한 호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고사양 제품인 고사양 MSAP 기판에 대한 증설, 작년에 있었던 두 차례 증설로 인한 효과가 올해부터 올해 한 하반기부터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에서 앞으로 매년 작년 그리고 올해 계속해서 이제 실적에 대한 최대치를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DDR4에서 DDR5로의 빠른 전환의 부분이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도 아직도 좀 더 상승 탄력이 더 남아 있는 충분히 가능한 자리다라고 이렇게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증권사에서도 좋은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하락장에서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으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심텍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 금요일 날 사실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가 좀 많이 눌리면서 일시적으로 좀 조정이 있었지만 꾸준히 다시 이제 우상향을 그릴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뭐 조금 상승분이 좀 있더라도 네.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택 두 분 모두 5로 일치가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로 롯데정밀화학 체크해 보도록 하죠. 원래 화학주들이 그 사이클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기 굉장히 어려워하는 종목이거든요. 올해 최대 영업이익에 믿고 투자해봐도 괜찮을지 OX 의견 열어주시죠. 이번에도 5로 일치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화학주로 수익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어려운 섹터예요. 그래요? 저만 그런가요? 제가 전문가님께 별걸 다 이야기했네요. 네. 뭐 화학주가 작년 같은 경우가 좀 애매했었죠. 그러니까 상반기까지는 뭐 혹은 뭐 그 이후도 실적은 나쁘지 않았었는데 업황 실적 피크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대부분 화학주들이 하락을 했는데 롯데정밀화학은 그래도 조금 가을까지는 좀 버텨주었던 기업입니다. 그 이후에는 좀 아쉽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롯데정밀화학하고 이제 다른 화학하고 좀 다른 점은 다른 화학주들은 약간 이제 그 실생활 화학 제품들이 조금 많이 포함됐다면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약간 기업형 화학 제품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경기가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약간 소강 위축 국면이지만 계속 작년 하반기까지는 경기가 성장세 회복 국면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었고 또 수소 에너지 관련해서 그린 수소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었고요. 계속해서 이제 좋은 이슈들이 좀 반영이 됐었는데 어찌됐든 이제 주요 제품 가격이 좀 안정세를 계속 보인다는 것이죠. 중국 같은 경우가 계속 가격적인 측면에서 약간의 노이즈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롯데정밀화학이 좀 반사익을 누리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실적 대비해서 지금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최근에 주가가 한 3개월 동안 한 10만 원 있던 주가가 10만 원대까지 하락한 부분들도 저는 상당히 좀 가격적 메리트가 있고 또 금리 인상 긴축 기조에 약간 저퍼 관련된 종목분들이 좀 주목을 받는다라면 이번에도 엄밀히 따지면은 1월 달에도 큰 조정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저는 롯데정밀화학은 조금 어느 정도 지지선이 좀 확인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화학주 중에서는 좀 롯데정밀화학 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롯데정밀화학 5 의견 주셨습니다. 저만 힘들었던 걸로 할게요. 세 번째는 DLENC입니다. 지난주에 또 이게 갑자기 무슨 소식인가 싶었어요. 근데 보니까 뭐 연습생들이 다 같이 춤을 춰서
아니 근데 그러면 또 그것도 문제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거에 대한 DLES에 대한 두 분의 투자 의견은 어떨지 OX로 한번 여쭤볼게요. 두 분이라면은 건물 안정성 불확실성이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염정 팀장님은 매수하지 않겠다. 네. 네, 저도요. 지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아니시- 네, 네, DLNC 같은 네. 경우 사실 뭐 건설주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에다가 DLNC의 어떤 뭐 일시적인 악재가 좀 나왔긴 했는데요. 일단은 뭐 건설주 자체에 대해서 일단 지금 보수적인 의견을 좀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앞으로의 안전 진단이라든지 앞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뭐 건설 현상에서도 지금 추가적으로 어떤 제재가 나올 수 있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DLNC 같은 경우는 건물이 지금 뭐 흔들렸다라는 부분이 사실은 예. 뭐 정밀 진단을 일단 했는데 일단 이상이 없다라고 맞아요. 나왔긴 했는데 사실 그 건물 아시죠? 초호화 건물이잖아요. 네, 그리고 엄청 높잖아요. 초호화 주상복합인데 그런 건물에서 공진이 발생했다라는 거 자체가 이제 일단은 지금 이미지가 건설주는 이미지가 지금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 그런 부분에서 또 한 번씩 흔들리고 있고요. 건설주 자체는 사실 우리가 이제 현대산업개발 직전까지 건설주가 잘 갔던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대선 테마에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대선을 앞두고 사실 건설주로 공약을 하기에 좀 어려운 타이밍이다라는 부분에서 더 이상 어떤 그런 효과도 단기 효과도 볼 수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건설주 한동안 조금은 좀 보수적인 관점을 계속 유지하셔야 되고 DLENC 반등이라고 보기에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큰 문제는 없다라고 나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불안한 건 사실이고 지금 건설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굳이 매수하지 않겠다. 해소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X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럼 빠르게 다음 마감의 산다로 두 분이 직접 고른 종목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세 가지 종목은 저희 제작진이 고른 거고 이번에는 두 분이 밥 먹고 합시다. 그리고 OLED 수요 확대로 종목을 하나씩 갖고 오셨습니다.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죠.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CJ 프레시웨어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그죠? 그렇죠. 맞아요. 네, 먹고 사는 거 아시죠? 네. 계속해서 저는 뭐 외식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물가 상승 다 오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몇몇 빼고 우리 출연료 같은 거 그런 거 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특히 필수 소비재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가격이 좀 상승하고 있는데 이게 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가 너무 비싸게 오르면 돼지고기를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뭐 소고기가 너무 비싸면 소고기를 안 먹으면 되는 거죠. 혹은 두 번 먹던 거 한 번 먹으면 되는데 식당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손님이 100팀이 오던 손님이 50팀이 올지 70팀이 올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럼 네. 100팀의 그 식자재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아니면 아예 문을 닫든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식자재 공급 자체가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은 적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CJ 프레시웨어는 오히려 이러한 가격 상승들이 상당히 매출 증가, 수익성 증가로 조금 보여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미크론 자체가 이제 조금 이제 통제 가능성,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은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확진자가 좀 줄어드는 국면의 그래프를 좀 보여주고 있고 한 상반기 이후에는 우리나라도 뭐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을 통제 가능하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들, 그러면서 또 외식 수요는 또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지금 오미크론이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속속 직장으로 복귀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급식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있으면 개학, 또 개강, 또 회사 복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안정적인 또 매출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동안 수익성이 안 좋았던 사업 부분들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잘 마무리했었다라면 앞으로 올해에 대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종가 베팅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목표가는 일단은 최근에 고점대, 그러니까 작년에 계속 좀 저항으로 작용했었던 한 33,000원 정도를 열어놓고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LG 죄송해요. CJ 프레시웨이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32,000원, 손절가 27,000원이고요. 다음이 LG 디스플레이잖아요. 저희 연희님께서는 LG 디스플레이 한 표요. 빠질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고 싶습니다라고 의견 주셨거든요. 네, 좋은 의견. 네,
좋은 의견입니다. 염정 팀장님은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시겠어요? 네, LG 디스플레이 뭐 최근에 좀 낙폭이 좀 과대했다라는 부분이 좀 매력적인 좀 가격선에 좀 다시 내려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최근에 뭐 LG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뭐 OLED 관련 시장 자체에 대한 확대 가능성이라보다 확대에 대한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뭐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OLED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잘 나타났다가 최근 낙폭 뭐 시장의 분위기도 그렇고요. 한동안 좀 과하게 올랐다는 부분에서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지금 가격대면은 충분히 또 접근 가능하다 의견 주신 대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OLED 시장의 확대의 가장 큰 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고요.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가져가고 있는 시장의 변화 자체가 뭐 LCD에서 이제 OLED로 시장으로 점점 이제 변환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이고요. 이에 대한 이제 수혜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LG 이노 그리고 애플과의 연계성을 뭐 본다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성장성은 뭐 실적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2021년 3년 만에 이제 적자에서 흑자 구조로 이제 전환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에 대한 부분은 올해 역시도 그 기조는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OLED가 얼마나 시장에서 이제 앞으로 다변화될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겠는데 OLED 시장에서 크게 이제 대형 OLED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디스플레이 뭐 TV 화면 대형 TV라든지 이런 전광판 같은 부분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중소형 OLED는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지금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자동차 이제 POLED라고 해서 이제 벤츠에도 탑재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 나왔는데 자율주행이라든지 커넥티드카에 대한 시장 수요가 점점 이제 커질 부분에 대해서 이 POLED, 플라스틱 OLED고 구부러지는 OLED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수요처가 확대가 될 수가 있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시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좀 OLED 시장이 좀 OLED뿐만 디스플레이 시장이 좀 정체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어떤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때 고부가가치 산업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LG 디스플레이는 말씀하신 대로 좀 중장기 관점에서도 조금씩 모아가셔도 좋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좀 가격이 좀 가라앉았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나쁘지 않다. 지금 수급 면에서 봤을 때 사실 조금 최근에 좀 수급이 그렇게 좀 원활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 좀 지금까지 수급이 보여줬던 어떤 뭐 외국인이나 기관의 그런 수급이 몰려드는 모습이 지금 좀 다소 주춤하지만 다시 한번 또 수급이 모여들기 시작하면 또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그래서 가격 전략으로 목표 주가는 27,000원, 손절가 2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늘 두 분의 종목 하나씩 들어봤고요. 마지막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는 1.51% 하락을, 코스닥 여전히 2% 후반의 급락, 2.92% 급락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하셨습니다.